여러분, 늙으면 인생이 재미없고 그냥 무료하기만 한 게 당연히 받아들여야 하는 현실일까요? 젊어서 열심히 일만 해서 여기저기 안 아픈 데가 없지만 나이 들었으니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젊을 때는 친구들도 많이 만나고 다녔지만 이제는 사회생활도 안 하니까 외로운 것도 당연한 것이고요. 과연 그럴까요? 여기 나이 들수록 늙을수록 인생을 더 재밌고 신나게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걸음걸이가 힘찹니다. 얼굴에는 온화한 미소가 항상 번져 있고 눈빛이 살아 있습니다. 나이가 아무리 많은 분이라도 후광이 있습니다. 저 어르신 멋지네 하고 다시 한번 뒤돌아보게 만듭니다. 바로 만나볼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같은 나이, 같은 상황인데도 전혀 다르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70이 넘었는데 매일 아침 기대되는 일이 있는 사람들, 65인데 새로운 걸 배우며 즐거워하는 사람들, 은퇴 후 오히려 더 활기차게, 더 빛나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대체 무엇이 다를까요? 돈이 많아서일까요? 건강이 특별히 좋아서일까요? 아니면 원래 성격이 밝아서일까요?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다른 비밀이 있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던 5가지 비밀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 그 비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 버튼을 누르고 들어주세요. 마지막까지 들으시면 내일 아침이 조금 다르게 느껴지실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과거를 떠올리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젊었을 때 했던 일들, 자식들 키우던 시절, 함께 웃고 울던 사람들, 그 시절이 그립고 그때가 좋았다는 생각에 자꾸 되돌아보게 되는데요. 하지만 과거에 머물수록 오늘은 더 공허해집니다. 재미있게 사는 사람들의 첫 번째 비밀은 바로 이겁니다. 과거와 결별하고 오늘을 사는 것입니다. 경기도에 사는 72살 정수 씨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매일 과거만 생각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젊었을 때 다니던 직장 생각, 밥을 먹으면 자식들이 어렸을 때 함께 먹던 식탁 풍경, 저녁이면 돌아가신 아내와 함께 걷던 공원길, 모든 게 과거였고 모든 게 그리움이었습니다. 하루하루가 무겁게 흘러갔고 아침에 눈 뜨는 게 두렵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물었습니다. 너는 언제까지 과거 얘기만 하고 살 거야?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친구는 계속 말했습니다. 지난 일은 이미 끝난 거야. 너한테 남은 시간은 앞으로 10년, 20년이야. 그런데 언제까지 과거만 생각하며 보낼 거야? 정수 씨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친구 말이 맞았습니다. 과거는 아무리 그리워해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다음 날부터 정수 씨는 작은 실천을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할 일 3가지를 종이에 적었습니다. 아주 작은 일들이었습니다. 공원 한 바퀴 걷기, 점심은 새로운 반찬 만들어 보기, 저녁에 손주한테 전화하기.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과거를 떠올리는 게 습관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적어놓은 일들을 하나씩 해내다 보니 신기하게도 과거 생각이 줄어들었습니다. 오늘 할 일이 생기니까 오늘이 의미 있어진 겁니다. 석 달쯤 지났을 때 정수 씨는 깨달았습니다. 과거는 추억으로 간직하되 집착할 필요는 없다는 걸. 지금 이 순간 오늘이라는 선물에 집중하는 게 진짜 사는 거라는 걸요. 지금 정수 씨는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게 기대됩니다. 오늘은 또 어떤 작은 일들을 해낼까 생각하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부산에 사는 67살 명희 씨는 5년 전 남편을 먼저 보냈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사람이 떠나니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집 안 곳곳에 남편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옷장에 걸린 옷, 책상 위 안경, 소파에 앉던 자리. 명희 씨는 그 물건들을 하나도 치우지 못했습니다. 치우면 남편이 정말 사라질 것 같았으니까요. 매일 남편 사진 앞에 앉아 눈물만 흘렸습니다. 자식들이 걱정했지만 이명희 씨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명희 씨는 병원에 갔다가 같은 처지의 여성을 만났습니다. 그분도 남편을 먼저 보낸 분이었는데 놀랍게도 얼굴이 밝았습니다. 명희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밝게 사실 수 있냐고. 그분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처음엔 당신처럼 살았어요. 그런데 깨달았죠. 내가 이렇게 슬퍼하면 하늘에서 남편이 더 마음 아파할 거라는 걸요. 그 말이 명희 씨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그날부터 명희 씨는 조금씩 바꿔나갔습니다. 남편 옷을 정리해서 필요한 곳에 기부했습니다. 사진은 한 장만 거실에 두고 나머지는 앨범에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남편 사진 앞에서 말했습니다. 오늘도 잘 살아볼게요. 걱정 마세요. 처음엔 눈물이 났지만 점점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과거의 슬픔을 놓아주니 오늘을 살 힘이 생겼습니다. 지금 명희 씨는 동네 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합니다. 혼자 사는 어르신들 도시락을 만들어 나르는 일입니다. 누군가를 돕는 일이 자신을 살리는 일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과거는 추억으로 간직하되 오늘은 오늘로 채워나가는 것. 그게 진짜 사는 법이었습니다. 과거와 결별하고 오늘을 살기 위해 지금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첫째,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할 일. 3가지를 종이에 적어보세요. 둘째, 과거를 떠올릴 때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일로 주의를 돌리세요. 셋째, 집안의 오래된 물건 중 하나를 정리하고 그 자리에 새로운 것을 놓아보세요. 넷째, 매일 저녁 오늘 있었던 좋은 일 한 가지를 떠올리며 감사해 보세요. 다섯째, 과거의 사진이나 물건은 한 곳에 모아 정리하고 일상 공간은 현재로 채우세요. 과거는 이미 끝났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건 오직 오늘뿐입니다. 오늘 할 일이 생기면 오늘이 의미 있어집니다. 과거는 추억으로, 오늘은 오늘로 채워나가세요.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선물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과거에 아직 머물러 계신가요? 댓글로 나눠주시고 또 함께 응원의 댓글도 적어주세요. 은퇴하고 나면 많은 분들이 취미를 찾습니다. 등산, 낚시, 서예, 노래. 처음엔 새롭고 재미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것도 지루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혼자만 즐기기 때문입니다. 재미있게 사는 사람들의 두 번째 비밀은 이겁니다. 취미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자기만의 무대를 만드는 것입니다. 서울에 사는 68살 영수 씨는 은퇴 후 우쿨렐레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음악을 좋아했지만 바쁘게 살다 보니 악기를 배울 시간이 없었습니다. 이제야 시간이 생겼으니 하고 싶었던 걸 해보자 싶었습니다. 동네 문화센터에 등록해서 일주일에 2번씩 수업을 들었습니다. 처음엔 손가락이 아프고 코드가 어려웠지만 조금씩 익숙해졌습니다. 석 달쯤 지나자 간단한 동요 정도는 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연습은 재미있는데 그 다음이 없었습니다. 집에서 혼자 치다 보면 이게 뭐 하는 건가 싶었습니다. 잘하고 싶은데 잘해서 뭐 하나 싶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문화센터 선생님이 제안했습니다. 어르신들끼리 작은 공연을 한번 해보시는 게 어때요? 동네 경로당에서 봉사 공연 형식으로요.
영수 씨는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자신은 실력도 없고 사람들 앞에 서본 적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수강생들이 함께 하자고 하니 용기를 내봤습니다. 일주일 동안 열심히 연습했습니다. 섬집 아기, 고향의 봄 같은 익숙한 노래 5곡을 준비했습니다. 공연 당일 경로당 어르신들 앞에 섰을 때 손이 떨렸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연주를 시작하자 떨림이 사라졌습니다. 어르신들이 따라 부르고 박수를 쳐주고 고맙다며 악수를 청했습니다. 덕분에 옛날 생각나서 좋았어요. 다음에 또 와주세요. 그 말들이 영수 씨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며칠 동안 기분이 좋았습니다. 혼자 연습할 때와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 기쁨을 준다는 것, 누군가와 나눈다는 것, 그게 이렇게 행복한 일인지 처음 알았습니다. 지금 영수 씨는 한 달에 2~3번씩 경로당과 요양원을 찾아가 공연합니다. 실력은 여전히 부족하지만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웃어주고 함께 노래하고 고맙다고 말해주는 것. 그 순간이 최영수 씨에게는 무대이고 인생이고 행복입니다. 대구에 사는 65살 순자 씨는 젊었을 때부터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가정과 일에 쫓겨 붓을 놓은 지 오래였습니다. 은퇴 후 다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미술학원에 다니며 수채화를 배웠습니다. 풍경화, 정물화 하나씩 그려나가는 게 즐거웠습니다. 2년쯤 그림을 그리다 보니 제법 그럴듯한 작품들이 쌓였습니다. 그런데 그림들을 집에만 쌓아두니 뭔가 아쉬웠습니다. 누군가 봐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냈습니다. 동네 카페 주인에게 부탁해서 한 달 동안 벽면에 그림을 전시했습니다. 작은 액자 10개 정도였습니다. 처음엔 부끄러웠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면 어쩌나, 실력 없다고 웃으면 어쩌나. 그런데 신기하게도 사람들이 좋아했습니다. 카페 손님들이 그림을 보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어떤 분은 메모를 남겼습니다. 그림이 참 따뜻하네요. 덕분에 좋은 시간 보냈습니다. 그 메모를 읽고 순자 씨는 눈물이 났습니다. 자기 그림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된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한 달 후 카페 주인이 말했습니다. 손님들이 계속 전시해 달래요. 한 달 더 하시는 게 어때요? 순자 씨는 흔쾌히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혼자 즐기는 게 아니라 누군가 봐줄 거라는 생각에 더 정성껏 그렸습니다. 지금 순자 씨는 동네 여러 카페와 작은 갤러리에서 그림을 전시합니다. 판매는 거의 안 되지만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자기 그림을 보고 잠시라도 행복해 한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순자 씨는 말합니다. 그림 그리는 게 취미였는데 이제는 내 무대가 됐어요. 나이 들어 이런 기쁨을 느낄 줄 몰랐어요. 취미를 무대로 만들기 위해 지금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첫째, 지금 하고 있는 취미를 다른 사람과 나눌 방법을 생각해 보세요. 둘째, 작은 공연, 전시, 모임 등 무대를 만들어 볼 기회를 찾아보세요. 셋째, 혼자 즐기는 것에서 벗어나 함께할 사람을 찾아보세요. 넷째, 실력이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나누는 마음이 더 중요합니다. 다섯째, 동네 경로당, 복지관, 카페 등의 작은 무대를 제안해 보세요. 취미는 혼자 즐기는 것, 무대는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기쁨을 준다는 것, 그게 진짜 행복입니다. 실력보다 중요한 건 나누는 마음입니다. 작은 무대 하나가 인생을 바꿉니다. 나이 들어 만드는 무대가 가장 빛납니다. 여러분은 어떤 취미를
무대로 만들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나눠주세요. 나이가 들면 새로운 것이 두렵습니다. 스마트폰, 인터넷, 키오스크, 모바일 뱅킹. 젊은 사람들은 쉽게 하는데 우리는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피하게 됩니다. 옛날 방식대로 익숙한 것만 하려 합니다. 하지만 재미있게 사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낯선 세상과 연결되려 노력합니다. 그게 세 번째 비밀입니다. 인천에 사는 74살 광수 씨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스마트폰을 거부했습니다. 자식들이 사줘도 쓰지 않았습니다. 나는 전화만 되면 돼. 이런 복잡한 거 필요 없어. 그렇게 말하며 오래된 폴더폰만 고집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불편한 일이 많아졌습니다. 은행에 가면 창구가 줄어들고 키오스크만 늘어났습니다. 맛집에 가면 줄을 서지 말고 앱으로 예약하래요. 손주들과 영상 통화를 하고 싶어도 방법을 몰랐습니다. 세상이 자꾸 멀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도서관에서 어르신 스마트폰 교실을 연다는 걸 알았습니다. 광수 씨는 처음엔 창피해서 가기 싫었습니다. 70 넘어서 배우러 가는 게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등을 떠밀었습니다. 창피한 게 아니라 용기 있는 거예요. 한번 가봐요. 첫 수업에 갔을 때 같은 처지의 어르신들이 10여 명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어색한 표정이었지만 선생님은 친절했습니다. 천천히 하나씩 배우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첫 시간엔 전원 켜는 법, 화면 넘기는 법만 배웠습니다. 광수 씨는 집에 와서 100번도 넘게 연습했습니다. 이 주차엔 사진 찍는 법, 갤러리 보는 법을 배웠습니다. 손주 사진을 찍어서 저장하니 신기하고 재미있었습니다. 석 달 과정을 마칠 즈음엔 카카오톡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손주들과 메시지를 주고받고 영상 통화도 했습니다. 손주 얼굴을 화면으로 보며 이야기하는 순간 광수 씨는 눈물이 났습니다. 이제야 세상과 다시 연결된 기분이었습니다. 지금 광수 씨는 유튜브로 뉴스도 보고 좋아하는 트로트 가수 영상도 찾아봅니다. 날씨도 앱으로 확인하고 은행 업무도 모바일로 처리합니다. 세상이 이렇게 넓고 재미있는 줄 몰랐습니다. 광수 씨는 말합니다. 나이 들어서 배우는 게 창피한 게 아니에요. 배우지 않고 세상과 단절되는 게 더 슬픈 일이죠. 광주에 사는 69살 미숙 씨는 평생 집 밖을 잘 나가지 않았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소심한 성격이었고 낯선 사람 만나는 걸 두려워했습니다. 은퇴 후에는 더욱 집에만 있었습니다. 장도 시장에서만 보고 사람 많은 곳은 피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더 외로워졌습니다. 말할 사람도 없고 새로운 일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딸이 제안했습니다. 엄마, 동네 복지관에서 노래 교실 한대요. 한번 가보는 게 어때요? 미숙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노래도 못하고 사람들 앞에 서는 것도 싫어. 하지만 딸이 계속 권했습니다. 한 번만 가봐요. 싫으면 안 가면 되잖아요. 결국 미숙 씨는 딸 손에 이끌려 복지관에 갔습니다. 노래 교실에는 비슷한 나이의 어르신들이 20명쯤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밝은 표정으로 노래를 따라 불렀습니다. 미숙 씨는 구석 자리에 앉아 작은 목소리로 따라 불렀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노래를 부르니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옛날 노래들이 나오니 추억도 떠올랐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옆자리 할머니가 말을 걸었습니다. 저도 처음엔 떨렸는데 이제는 매주 오는 게 기다려져요. 미숙 씨는 그 말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다음 주에도 갔고 그 다음 주에도 갔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익숙한 얼굴들이 생겼습니다.
서로 인사하고 수업 끝나고 차도 마셨습니다. 새로운 친구가 생긴 겁니다. 석 달 후 노래 교실에서 작은 발표회를 했습니다. 미숙 씨는 처음으로 사람들 앞에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떨렸지만 끝까지 불렀습니다. 박수 소리가 들렸을 때 미숙 씨는 울컥했습니다. 평생 피해 살았던 낯선 세상이 이렇게 따뜻할 줄 몰랐습니다. 지금 미숙 씨는 노래 교실뿐 아니라 요가 교실도 다닙니다. 집 밖으로 나가는 게 이제는 즐겁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도 낯선 장소에 가는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미숙 씨는 말합니다. 나이 들어서 낯선 세상과 연결되니 인생이 다시 시작된 기분이에요. 낯선 세상과 연결되기 위해 지금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첫째,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고 싶다면 동네 도서관이나 복지관 강좌를 찾아보세요. 둘째, 가보지 않은 장소, 해보지 않은 활동에 한번 도전해 보세요. 셋째, 자식이나 손주에게 새로운 기술을 가르쳐 달라고 부탁해 보세요. 넷째, 두려워 말고 모르는 걸 모른다고 솔직하게 말하세요. 다섯째, 작은 변화 하나씩 천천히 시도하면 됩니다. 세상은 여전히 변하고 우리는 연결될 수 있습니다. 낯선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배우는 게 창피한 게 아니라 배우지 않는 게 슬픈 일입니다. 한 걸음씩 다가가면 세상은 따뜻합니다. 나이 들어 연결되는 순간 인생이 다시 시작됩니다. 여러분은 최근에 어떤 새로운 것에 도전해 보셨나요? 댓글로 나눠주시고 다른 분들에게도 희망을 주세요. 나이가 들면 생각이 많아집니다. 해볼까 말까? 괜찮을까? 안 괜찮을까? 이것저것 따지다 보면 결국 아무것도 안 하게 됩니다. 재미있게 사는 사람들의 네 번째 비밀은 이겁니다. 생각을 줄이고 몸으로 부딪히는 것입니다. 전주에 사는 71살 태호 씨는 5년 전부터 등산을 하고 싶었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산을 좋아했지만 일하느라 바빠서 못 갔습니다. 은퇴하고 나서야 시간이 생겼는데 망설여졌습니다. 나이도 많고 체력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무릎도 안 좋고 혼자 가기도 불안했습니다. 그렇게 5년을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친구가 등산 동호회에 같이 가자고 했습니다. 태호 씨는 또 망설였습니다. 나는 체력이 안 되는데 다른 사람들한테 폐가 되면 어쩌지? 친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동호회는 느리게 가는 모임이야. 70 넘은 사람들만 모였거든. 걱정 마. 태호 씨는 용기를 냈습니다. 첫 산행날 새벽에 일어나 등산화를 신었습니다. 집을 나서면서도 걱정이 됐습니다. 하지만 막상 산에 도착하니 같은 또래 어르신들이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처음이세요? 천천히 가면 돼요. 우리도 다 그랬어요. 산을 오르는데 생각보다 힘들었습니다. 숨이 차고 다리도 아팠습니다. 하지만 중간중간 쉬면서 천천히 올랐습니다. 2시간쯤 걸려 정상에 도착했을 때 태호 씨는 감격했습니다. 발 아래 펼쳐진 풍경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바람이 불어오고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살아있다는 느낌이 온몸으로 밀려왔습니다. 이래서 사람들이 산에 오르는구나. 태호 씨는 그날 깨달았습니다. 5년 동안 생각만 했던 게 얼마나 아까운 시간이었는지, 그냥 한번 해봤으면 됐는데 쓸데없이 걱정만 한 거였습니다. 지금 태호 씨는 일주일에 한 번씩 산에 오릅니다. 체력도 좋아지고 친구도 생기고 무엇보다 삶이 활기차졌습니다. 매주 산행날이 기다려지고 새로운 산에 가는 게 즐겁습니다. 태호 씨는 말합니다. 생각만 하면 늙어요. 몸으로 부딪혀야 인생이 다시 시작됩니다.
수원에 사는 66살 영희 씨는 3년 전부터 수영을 배우고 싶었습니다. 물을 좋아했지만 평생 수영을 못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배울 기회가 없었고 나이 들어서는 창피했습니다. 60 넘어서 수영복 입고 수영장 가는 게 부끄러웠습니다. 그렇게 3년을 망설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텔레비전에서 80살 할머니가 수영하는 걸 봤습니다. 그분은 이른에 수영을 시작했고 지금은 자유형으로 100m를 헤엄친다고 했습니다. 영희 씨는 그 모습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는 뭐 하고 있는 거지? 80살도 하는데 나는 왜 못해? 다음 날 바로 동네 수영장에 등록했습니다. 첫 수업날 수영복을 입고 수영장에 들어서는 순간 떨렸습니다. 주변에 젊은 사람들도 있었고 다들 수영을 잘했습니다. 하지만 강사가 친절하게 맞아줬습니다. 나이는 상관없어요. 천천히 배우면 돼요. 처음엔 물에 얼굴도 못 담갔습니다. 숨 쉬는 법부터 배웠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발차기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석 달 후엔 자유형으로 25m를 헤엄쳤습니다. 물속에서 몸이 나아가는 느낌이 너무 좋았습니다. 6개월 후 영희 씨는 50m를 쉬지 않고 헤엄쳤습니다. 강사가 박수를 쳐주고 같이 수업 듣는 사람들도 축하해줬습니다. 영희 씨는 그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3년 동안 망설였던 게 후회됐습니다. 그냥 용기 내서 시작했으면 진작 이 기쁨을 느낄 수 있었을 텐데 지금 영희 씨는 일주일에 3번씩 수영장에 갑니다. 수영하는 시간이 가장 행복합니다. 물속에서는 나이도 걱정도 다 사라집니다. 그냥 몸을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살아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영희 씨는 말합니다. 망설이지 마세요. 나이는 핑계일 뿐이에요. 몸으로 부딪히면 다 할 수 있어요. 몸으로 부딪혀 인생을 다시 열기 위해 지금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첫째, 하고 싶었던 운동이나 활동을 하나 정하고 이번 주 안에 등록해 보세요. 둘째, 생각을 줄이고 일단 한번 해보세요. 안 되면 그만두면 됩니다. 셋째, 나이를 핑계 삼지 마세요. 80에도 시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넷째, 부끄러워 말고 초보인 걸 당당하게 인정하세요. 다섯째, 작은 성공 하나하나를 축하하고 자신을 격려하세요. 생각만 하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몸을 움직이고 직접 부딪혀야 인생이 열립니다. 망설이지 마세요. 나이는 핑계일 뿐입니다. 일단 시작하면 길이 보입니다. 몸으로 부딪히는 순간 인생이 다시 시작됩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오래 망설이고 계신가요? 망설이는 것이 있다면 댓글로 나누고 도전해 보세요. 젊었을 때는 성공, 돈, 명예가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그런 것들이 무색해집니다. 그럼 이제 뭘 위해 살아야 할까요? 재미있게 사는 사람들의 5번째 비밀은 이겁니다. 나만의 작은 철학을 세우는 것입니다. 강릉에 사는 75살 종만 씨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무기력하게 살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할 일이 없었고 하루가 길기만 했습니다. 텔레비전을 보거나 멍하니 앉아 있는 게 전부였습니다. 자식들은 바쁘고 친구들은 다들 자기 삶이 있었습니다. 종만 씨는 점점 우울해졌습니다.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이 자꾸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도서관에서 철학 강좌가 열린다는 걸 알았습니다. 종만 씨는 심심풀이 삼아 신청했습니다. 첫 수업에서 강사가 물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사십니까? 종만 씨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무엇을 위해 사는지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강사는 계속 말했습니다. 철학이란 거창한 게 아닙니다.
나만의 삶의 원칙,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 그게 철학입니다. 그날부터 종만 씨는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건 뭘까? 내가 하루를 살아가는 이유는 뭘까? 며칠을 고민한 끝에 답을 찾았습니다. 나는 누군가에게 작은 도움이 되고 싶다. 그게 종만 씨의 철학이었습니다. 거창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하루에 한 사람에게라도 작은 도움을 주고 싶다는 것. 그게 전부였습니다. 종만 씨는 그날부터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산책할 때 쓰레기를 주워 담았습니다. 동네 경로당에서 청소를 도왔습니다. 혼자 사는 이웃 할머니네 전구를 갈아드렸습니다. 아주 작은 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일들이 종만 씨 하루를 의미 있게 만들었습니다. 누군가 고맙다고 말할 때마다 종만 씨는 뿌듯했습니다. 오늘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됐구나. 그 생각이 종만 씨를 행복하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종만 씨는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게 기대됩니다. 오늘은 또 누구를 도울 수 있을까 생각하면 가슴이 뜁니다. 종만 씨는 말합니다. 나만의 철학이 생기니 하루하루가 의미 있어졌어요. 이제 쓸모없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제주에 사는 68살 은희 씨는 평생 남을 의식하며 살았습니다. 남들이 뭐라고 할까? 남들 눈에 어떻게 보일까? 그런 걱정 때문에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살았습니다. 은퇴 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행 가고 싶어도 혼자 가는 게 이상해 보일까봐 못 갔습니다. 짧은 머리를 하고 싶어도 나이 든 사람이 그러면 안 된다는 생각에 못했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점점 답답해졌습니다. 나는 왜 남 눈치만 보고 사는 거지? 그러던 어느 날 은희 씨는 책 한 권을 읽었습니다. 노년의 삶에 관한 책이었는데 한 문장이 깊이 와닿았습니다. 인생의 후반부에는 남의 시선이 아니라 내 마음이 중요합니다. 은희 씨는 그 문장을 수첩에 적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 마음대로 살자. 그게 은희 씨의 철학이 됐습니다. 남의 시선은 신경 쓰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 조은희 씨는 그날부터 실천했습니다. 평생 길렀던 머리를 짧게 잘랐습니다. 혼자서 제주 올레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카페에 혼자 앉아 책을 읽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사람들이 쳐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걸 알았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삶에 바빴고 조은희 씨에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은희 씨는 자유로워졌습니다. 하고 싶은 걸 하니 매일이 즐거웠습니다.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이 오히려 소중했습니다. 지금 은희 씨는 1년에 두세 번씩 혼자 여행을 갑니다. 가고 싶은 곳에 가고 먹고 싶은 걸 먹고 쉬고 싶을 때 쉽니다. 누구 눈치도 보지 않습니다. 은희 씨는 말합니다. 나만의 철학을 세우니 인생이 정말 자유로워졌어요. 진작 이렇게 살 걸 그랬어요. 나만의 작은 철학을 세우기 위해 지금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종이에 적어보세요.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싶은가?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작고 단순한 원칙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 철학을 매일 실천할 수 있는 작은 행동을 정하세요. 남의 시선보다 내 마음이 중요하다는 걸 기억하세요. 나만의 철학이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만듭니다. 인생의 후반부에는 나만의 철학이 필요합니다. 거창한 목표보다 작은 원칙 하나가 중요합니다. 남의 시선이 아니라 내 마음이 중요합니다. 나만의 철학이 하루를 의미 있게 만듭니다. 진짜 자유는 나를 아는 데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인생 철학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5가지 비밀을 함께 나눴습니다. 과거와 결별하고 오늘을 살 것, 취미가 아니라 무대를 만들 것, 낯선 세상과 연결될 것, 몸으로 부딪혀 인생을 다시 열 것, 그리고 나만의 작은 철학을 세울 것. 이 5가지는 거창한 게 아닙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작은 실천들입니다. 하지만 이 작은 실천들이 모여 우리 인생을 완전히 바꿉니다. 72살 정수 씨는 과거와 결별하고 오늘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68살 영수 씨는 우쿨렐레를 무대로 만들어 누군가에게 기쁨을 줬습니다. 74살 광수 씨는 스마트폰을 배워 세상과 다시 연결됐습니다. 71살 태호 씨는 등산을 시작해 인생이 다시 활기찼습니다. 75살 종만 씨는 나만의 철학을 세워 하루하루가 의미 있어졌습니다. 이분들은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똑같은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다만 작은 용기를 냈을 뿐입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작은 것 하나만 바꿔보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할 일 3가지를 적어보세요. 혼자 즐기던 취미를 누군가와 나눠보세요. 낯선 강좌 하나에 등록해보세요. 하고 싶었던 운동 하나를 시작해보세요. 나만의 인생 철학 한 줄을 적어보세요. 작은 실천 하나가 내일을 바꿉니다. 인생은 여전히 우리에게 내일을 줍니다. 오늘 웃고, 오늘 배우고, 오늘 사랑하면 됩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진짜 나이는 마음이 정합니다.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인생 2막은 지금부터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후회로 채우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부터 다르게 사십시오. 65세로 돌아갈 수 없다면 오늘을 65세처럼 사십시오. 매일이 새로운 시작입니다. 지금 깨달았다면 그 순간이 2번째 인생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응원드립니다. 여러분이 즐겁고 재밌는 인생을 사는 법은 무엇인가요? 아주 사소하고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댓글로 나만의 인생 즐기는 법을 남겨주세요. 우리 나이대의 분들에게 서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나는 오늘부터 이렇게 재밌는 하루를 보내보겠다는 실천 다짐이어도 좋습니다. 혼자 마음속으로 생각했을 때보다 누군가에게 말했을 때 그것을 해낼 확률이 더 높습니다.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잘될 라디오도 응원해주세요. 그리고 오늘이 행복했으면 좋겠는 소중한 분들에게도 많이 공유해주세요. 모두가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